요즘 미국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는 곳이 뉴욕이라서 특히 길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또 가게도 문 여는 데가 많이 없고, 그래서 집에 거의 있는데 집에 항상 있을 때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공부를 해봐야겠다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서 뭘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막 찾아서 배우려고 하는데 개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해지면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나에게는 어려워요. 그런데 패스라는 게 있어요. 패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특히 어렵더라고요. 보통 생각하는 펜슬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도구 툴에 보면 여기 펜슬 타입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그으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뭘 동그라미 그리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펜슬인데 펜툴은 여기 도구 툴에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펜툴은 약간 성격이 다른 아이들이랑은 좀 다르대요. 그래서 펜툴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는 따로 이렇게 그룹으로 생각을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펜툴이 있고 그 펜툴 밑에 보면 이 밑에는 이 펜툴에 관련된 선택 툴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원형 이렇게 도구들이 막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거를 체크해서 그리면 네모나 동그라미가 바로 그려지는 거예요. 펜툴을 긋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막 이상한 더듬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다음 점을 찍으면 이게 포물선이 나오는데 이 포물선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회계한 거를 꼭 내가 알아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펜툴을 쓰는 게 결국 그 테두리 선을 따려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법봉이 있잖아요. 마법봉으로 하면 되니까 이런 게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이 펜툴 사용하는 거는 기초 중에 기초라 그러더라고요.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펜툴을 자유자재로 잘 이용을 하면 이게 실력 향상이 확 되니까 연습하는 거를 계속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펜툴을 하고 여기서 펜툴을 바로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숏컷으로 자판기에서 P를 누르면 자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펜툴을 연습할 건데 이게 펜툴이에요. 이 첫 번째 펜 모양으로 생긴 거,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 위에 쉐입이랑 패스랑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래는 보통 패스로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선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테두리 선을 따는데 주로 펜툴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패스 말고 쉐입을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펜툴에 관련돼서 필이라고 이 색깔을 안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 빨간색 X로 돼 있는 거는 아무 색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동그라미를 똑같이 그려보려면 동그라미를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선 색깔을 넣으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잖아요. 원 하나를 그릴 때 앵커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넷, 4개만 있으면 깔끔하게 그려져요. 그런데 이제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그라미 그리려면 당황스럽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되게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동그라미를 만들려다 보니까 보면 얘는 되게 깔끔한데 얘는 뭔가가 되게 각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가 너무 많을수록 이게 매끈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반원을 그릴 때는 앵커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만 있으면 이렇게 깔끔한 반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1의 4분의 1 정도 될 때는 앵커 포인트가 하나, 둘,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앵커 포인트 2개만 있으면 이렇게 4분의 1 이 정도의 그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P를 눌러서 원형에서 앵커 포인트를 4개밖에 안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곡선 중에서 원을 한번 찾아봐요. 이거는 원이라고 하긴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거는 동그란
원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동그란 원을 하면 한 이 정도가 있으면 동그란 원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이니까 앵커 포인트가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앵커 포인트 하나 찍고, 그런 다음에 한 여기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여기 앞에 뭔가 핸들 같은 게 생겼잖아요. 더듬이 같은 그런 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고 또 여기 이게 또 원이라고. 근데 이 정도 찍으면은 뭔가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에 앵커 포인트를 찍어주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약간 드래그 해주면 더듬이가 생겨요. 그럼 더듬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어느 정도 맞추면 되고,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보기 쉽겠잖아요. 그때는 커맨드를 누른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펜 툴을 쓸 건데요. 펜 툴로 끝에를 찍어요. 찍은 다음에 아까 그 피자 한 판 정도 크기로 방향이 바뀌는 곳에 또 점을 찍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싹 끄어주고, 그러면은 더듬이를 길게 하거나 아니면 좀 작게 하거나 이러면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더듬이를 길게 하면 원 모양이 안 나오니까 약간 원의 지름보다 약간 작을 정도로 그려주면 약간 동그란 무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떼주고, 그런 다음에 또 원인 부분을 찍어줘요. 그런 다음에 또 더듬이를 꺼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연결할 부분이 곡선이 이게 약간 꺾여서 가잖아요. 그럼 꺾여서 가면 Alt키, 옵션키라고 하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한번 찍어줘요. 그러면은 더듬이 중에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한쪽에서만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선이 굴곡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는 이제 곡선이니까 그 다음에 칠할 부분을 찍어줘요. 그런 다음에 또 Alt키를 눌러서 이 아이를 좀 작게 해주거나, 이렇게 곡선이 떴어요. 그리고 다시 더듬이를 빼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이쪽이 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이걸로 살짝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줘요. 다시 펜 툴을 시작을 할 건데, 시작점에 찍고 그런 다음에 끝에 찍고 살짝 더듬이로 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꺾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점을 누르면 더듬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원에 여기 한 번에 이거를 끝까지 다 그리기에는 너무 동그란 원이 아니라서 그리기 힘들 것 같으니까 원형에서 4분의 1등분 한 상태 거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방향이 변하는 곳을 점 찍어줘서 드래그, 더듬이로. 펜 툴은 피니까 펜 툴을 부른 다음에 끝에를 찍고 이렇게 휘게 해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4분의 1 정도만 찍은 상태에서 이 더듬이를 빼서 이렇게 해줘요.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여기 패스 툴에 들어가서 여기 컨버트 포인트 툴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하나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걸로 지금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인데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려도 되고 밑으로 내려도 되고 살짝만 수정을 해주고, 근데 뭐 다른 것도 수정이 되죠. 그것도 다시 또 드래그해서 이거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 이것도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또 하나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이거 하나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뚱뚱한 하트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좀 좁게 해서 얇은 하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얇은 하트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무브 툴도 있는데, 무브 툴은 여기 십자가 모양 이거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커맨드 V 이렇게 해서 무브 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펜 툴은 연습하는 걸 끝.